그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인데요. 현대적인 계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김학성 할머니가 1991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본군의 위안부 생활을 했다. 그거 계기가 되었어, 큰 뉴스가 되었어. 1993년에 일본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 간제 연행을 상당히 인정하는 고노 담화가 나왔습니다. 今次調査の結果、長期にかつ広範な地域にわたって慰安所が設置され、数多くの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およ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대는 이 고노 담화의 영향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교科書에 다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대에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세대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지금도 한국이 뭔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그 90년대에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년이 돼가지고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일본에서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02년에 1차 아베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법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서 거의 모두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실상이 좀 있습니다. 자, 그 13년 시점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이 고노 담화에 이어서 95년에는 무라야마 담화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我が国は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 당시 사회당의 탄수였던 무라야마 도미치가 자민당하고의 연립 정권을 만들어서 이제 촌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무라야마 씨는 일단 사회당에서 나온 탄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1945년부터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침략 전쟁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세계 앞에서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여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이 무라야마 담화는 그야말로 일본이 국책을 잘못해가지고 아시아를 침략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식민지 주민들에게 고달한 고통을 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여서 세계 앞에서 사죄를 합니다. 이게 무라야마 담화가 되었고요. 특히 자민당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것을 계속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극우파들은 고노 담화하고 이 무라야마 담화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우파가 만든 그 완성체가 2차 아베 정권인데요.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 정권은 무라야마 담화하고 고노 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지 않습니다. 政府の中でチームを作って、そして専門家による検証ということも含めてご答弁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ので、冒頭申し上げたようにですね、
機密ということを保持する中でそれは検討してまいりたい。 고노 담화하고 무라야마 담화만 역대 정권이 정확하게 계승되어도 그 일본의 역사관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우파들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명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좌파 쪽의 역사관은 상당히 분명한 역사관이 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극우적인 역사관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특히 고노 담화가 발표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극우의 학자들은 일본이 과거를 사죄하거나 침략을 인정하거나 이러한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적인 사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사관을 그 과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또 좀 좋은 말을 쓰는 거죠. 이게 우리 촌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사관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용은 그냥 외국 일본도로 가는 것인데요. 일본의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극우 세력은 특히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을 결성하였어. 일본 해위라는 또 단체도 결성하여서 많은 회원을 모집하여서 그 일본 역사는 그 훌륭한 역사였다. 이러한 강연회를 쭉 하고 그리고 서적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쭉 말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극우적인 교과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 안에서의 그런 역사 왜곡이 가속화가 된 거죠. 그때 일제 아베 정권이었는데 교육기본법을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을 교육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그 세계 평화라든가 세계의 진리를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일본의 교육법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도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기본법을 개혁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양성하느냐. 일본을 사랑하는 인재.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 현토를 사랑하는 그러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이 일본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말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세계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남기기는 했지만 중심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곳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한일 간에서 역사 전쟁을 쭉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쪽에서 극우 역사 교육을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보면 또 중국에서 보면 이거 수용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생겼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 그 이전에는 학부모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참여하여서 그 교과서 심의회라는 게 그 각 일본의 지방에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들을 다 제외시켰어요. 이게 새로운 일본의 그 법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양심적인 역사의 목소리를 되도록 듣지 않겠다.
극우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런 그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었어요. 현재까지 수정되었는데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문제,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로 1차 아베 정권 때 만들어 놓은 내용이 지금까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안에서 상당히 안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차 아베 정권이 2006년 9월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2006년 12월에 혐한 시위 단체가 결성됩니다. 이것은 제1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그것을 줄여서 제특회라고 하는데요. 혐한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혐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이 없는 사람이나 조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그냥 해소하는 거예요. 예. 한국인은 나쁘다, 한국인은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후회를 하여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터넷에 자신의 고백을 올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또 요새는 그 반혐한 시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혐한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또 생겼다라는 게 있으니까 좀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SNS로 많이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혐한 시위가 있다 하면 SNS로 다 연락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진짜 모여서 반혐한 시위를 하는 거죠. 일본에 가면요, 그 여러 서점에는 혐한 소족의 코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박을 하기 때문에 혐한 세력은 사실상 혐 중국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혐한 소족 코너에는 혐한 소족 플러스 혐 중국 소족이 함께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에는 그 소족에 가도 그런 코너는 없어요. 일본을 엄청나게 비이성적으로 욕하는 책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족에 가면 그러한 코너가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비이성적인 내용들이 그 책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일본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